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말고사 보니까 그래도 뭐 2월 끝날 때쯤에서는 좀 전범위로 한번 쭉 테스트도 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조금 숙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고사 거 하는 것처럼 엄청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선 좀 유형별로만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125페이지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스텝 1 볼 텐데 일단 뭐 3차랑 4차 방정식 여기 이제 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까지 총 3개의 틀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은 우리가 뭐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립제법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구하고 아니 뭐 근각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립제법 하면서 문제 푸는 거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이제 참고사항으로 해야 될 것들만 좀 정리하면서 갈 테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63번 보면은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이제 x제곱 플러스 8 나오면 물론 조립제법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로 접근하시면 편하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도 있지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는 공식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2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3차 나와도 천천히 그냥 조립제법 하거나 아니면은 인수분해 못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실근은 마이너스 유일하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근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근거에 대한 게 이제 근해공식 써가지고 1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니까 3i 이제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의 서로 다른 근의 있은 3개다.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은 근은 3개가 되고요. 허근이 존재하고 모든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B라고 했는데 허근의 합은 2니까 틀렸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건데 뭐 넘어가서 이제 465번 같은 것도 먼저 보면은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2 알파, 2 베타, 2 감마, 2 델타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가 조립제법이 이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문제는 왜냐면은 이런 거는 근을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방정식을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써놓을게요. 이제 4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해를 아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식을 이제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굳이 이 조립제법이나 인수분해 할 거 없이 그냥 x 마이너스 알파부터 x 마이너스 델타까지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아니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때부터 계속 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2마 알파, 2마 베타, 그 다음에 2마 감마, 2마 델타 이 녀석이 F2라는 거를 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잘 필기해 놓을게요. 우리 저거를 안 쓰고 그냥 조립제법으로 풀다 보면은 뭐 인수분해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서 풀려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 좀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F이기 때문에 이를 집어넣으시면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32 마이너스 2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27이 아니지. 2, 4, 3, 8, 4, 5.
그리고 뭐 466번 같은 경우도 지금 미지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을 알고 있고요. 지금 2차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혈렉은 문제다. 그래서 나중에 혈렉은 바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이 이제 총 이제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두 개가 있는 거죠. 총 4개의 근이 있다.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 B, C, D를 다 구하는 건데 따로따로 두 개씩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요거 두 개 따로 만들고 요거 두 개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생각해서 여기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은 2니까 플러스 2 쓰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그다음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2x 그 다음 두분의 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편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전개할 때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똑같으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시환해서 요거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까지 정리하면 조금 더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 B, C, D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들 이제 다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80. 이렇게 뭐 우리가 이미 2차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4차로 옮겨놨을 뿐인데 뭐 새롭게 알려주는 건 많이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 좀 활용하시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467번도 그냥 조립제법 해서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허근 구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해서 풀면 되니까 조립제법만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468번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둘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로 바로 가는 거 공통수분 찾아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이어줘서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 2번하고 3번 이어줘서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 여기까지 다들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빼기 15 여기 미줄친 거 t로 치환해주면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 쓰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사실 이건 우리가 4차긴 한데 이제 방정식이라서 능력이 붙어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가 인수분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치환, 이원 인수분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허근을 하나를 이제 오메가 w라고 할 때 이제 w제곱 플러스 3w 뭐라 했는데 허근 나오는 게 이제 어디인지 봤더니 여기서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ic 음수니까 허근 나오고 여기서 반대로 실근이 나오겠죠. 이걸 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허근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근이 w니까 결국 이제 w제곱 플러스 3w 플러스 5가 0인 거 알아야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래서 3으로 안 쓰게끔 좀 조심하고 함정을 좀 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단순하게 3차 방, 4차 방식 풀이 이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469번은 원래는 보기차식으로 이제 푸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근데 딱히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진 않죠. 469번도 오랜만에 보기차식. 우리 기억해놓고 보기식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거기 36이니까 우리 가운데가 이제 얼마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12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 쓰고 뒤에는 마이너스 4x제곱 따로 분리해서 쓰고요. 앞에 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2x제곱 이렇게 핵심은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x
2차식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을 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구하죠. 여기서는 이제 x는 이제 짝수 내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 뿔마 루트 7 쓰면 되니까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둘 다 양수인 1 플러스 루트 7, 제일 작은 거는 마찬가지로 제일 마이너스 다 붙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쓰시면 되죠. 그걸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 플러스 루트 7 쓰시면 되겠다. 이렇듯 그냥 단순하게 조립제법이나 아니면 뭐 하는 거 아니고 나서 뭐 2차식 이런 것처럼 인수분할 방법이 많습니다. 그 많은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470번도 이미 뭐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제 A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당연히 마이너스 2랑 다른 걸로 조립제법 하면서 다른 근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조립제법이 예쁘게 계속 잘 될 겁니다. 그리고 471번도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47이랑 같이 한번 보죠. 자,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반드시 조립제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아무리 문자가 있어도 우리는 조립제법이 가능하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조립제법을 하려면은 얼마를 넣어서 0 되는가를 좀 찾으면 되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것들 문자를 다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x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k제곱이나 뭐 2k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이제 0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립제법이 사용 가능하다. 조립제법 쓰시면 되거든요. 쓸까요? 1, 2k.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그리고 k제곱. 이거를 마이너스 1로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1, 마일 2k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k제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실근을 하나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실근 한 개랑 허근 두 개 갔는데, 여기서는 뭐 사실 뭐 중근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겠네요. 그냥 실근은 이미 하나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은 이미 1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면 된다. 나중에 중근할 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판별식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는 2k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쓰면 되니까 이게 0보다 작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k는 4분의 1보다 크다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 나와 있어도 조립제법 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조립제법 하는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472번 이제 넘어가면은 3차 방정식이 중근 알파와 또 다른 실근 베타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근이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472번에 필기를 해놓을게. 여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은 이제 우리가 알파 두 개랑 베타 하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근 알파와 실근 베타 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과계수관계 쓰려면은 세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제 2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분의 곱의 합 쓰면은 알파 제곱하고 2알파 베타 그거는 이제 K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최근에 곱 알파 제곱 베타 한 거는 우리가 2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여기 K 없는 걸로 해서 연립 바로 하면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 넣으면 마이너스 2베 알파 세제곱이 2니까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마일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금방 나오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자연스럽게 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알파벳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K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분각의사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꼭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잘 체크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수분해나 조립제법을 넘어서 이제 근각에서 연계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밑에 거 473번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다항식 연산에서 좀 체크해 봐야 됐었던 거라서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 아무래도 473번 같이 풀어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과 객의 관계 씁니다. 3차 근과 객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공식 헷갈린 사람들은 체크만 잘 해놓읍시다. 자, 여기서 일단 세 가지 구할 거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그래서 2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4 쓰면 되고요.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각상계 3차는 까먹지 않게 잘 체크하고 어차피 뭐 근각상계 해봤자 2차랑 3차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사실 스텝 1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은 이건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을 구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찾고 가야겠죠. 공식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래서 4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4 쓰면 되겠네요. 제곱은 마이너스 4. 괜찮나요? 좀 얘를 좀 이상하게 들었는데 너무 허공 나오게끔 했죠. 제곱 다 더한 게 마사가 되니까. 어쨌든 여기 준비 다 이제 끝났으면 이렇게 제가 정리만 잘 해주고 네 개 준비됐으니까 바로 이제 1번으로 가죠. 1번 공식도 바로 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세제곱의 합. 요거 세제곱 공식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은 일단 3개 다 더한 거에다가 제곱의 합 써주시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3알파 베타 감마가 저 왼쪽에 있을 땐 마이너스인데 오른쪽으로 이항에서 들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천천히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2 쓰시고요. 곱하기 바로 치고 제곱 다 더한 게 아까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9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정리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우리 공식 기억나나요? 쌤이랑 이제 맨날 연습했었던 공식이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나오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구하려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전체 제곱에서 빼기 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뺀다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나올 거니까 암기해 둡시다.
괜찮나요? 그래서 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6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12, 28 쓰면 되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74번도 조금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세제곱을 우리한테 주고 나서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좀 이제 합을 바로 구하기는 힘들 것 같죠. x가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이제 연립하는 건데 일단 둘을 더해 보세요. 더한 거랑 곱한 거랑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써볼까요? 그럼 둘이 더하면은 그냥 얼마가 4만 남고요. 그럼 둘이 곱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우리가 요 식은 이런 식으로 xy 전체 세제곱 바꿀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x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네모칸 잘 쳐놓고요. 자, 근데 우리가 플러스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공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식 알고 있죠? x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정리해 주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 플러스 y인 거니까 그럼 이제 x 플러스 y를 한번 다른 문자로 잡아 봅시다. 그래야지 좀 식이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 t를 잡으면은 4는 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이렇게 3차 방식이 나오죠.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뭐 1로 조립될 테니까 1, 3 요거 헷갈리지 말고 개수 없는 것들은 꼭 0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로 되니까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t-에다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뒤에는 허근이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될 수 있는 t의 값은 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1이 답니다. 이것도 조금 새로운 유형이니까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 이렇게 나오면은 더한 거랑 곱한 걸로 갖다 분각해서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쓰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475번도 이제 거기 중간에 3차가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계속 이제 이런 개념들은 잘 나오면 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0이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음수다. 이런 거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 계속 나올 겁니다. 2차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개수가 3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 뿐이라서 써볼까요?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는 0인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k가 음수니까 따라서 이제 k는 양수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지체할 거 없이 이거 조립제법 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 k 구하시면 정답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따로 체크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양수를 다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6 넘어가죠. 476은 일단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의 허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이것도 알파를 구해야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저걸 8제곱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립제법 먼저 역시나 해주시고요. 항상 0 되는 걸 찾으세요. 딱 봤을 때 1 넣으면 0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1, 마 3, 4, 마 2, 1로 조립제곱 해주면 1, 1, 마 2 그래서 0 되고 이제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고 싶은 게 바로 이제 허근인데요. 여기에서 얘는 어차피 1 나왔으니까 여기 실근은 필요 없고 여기에는 우리 뒤에 있는 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뭐 그 근을 구하는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에 한 근이 알파니까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파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알파파와 알파파니까 그것만 우리가 구하시면 되고요. 근은 직접적으로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좀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식이 굉장히 좀 간단해지죠. 왜냐면은 주어진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 i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거의 8제곱인데 다행히 우리는 약분이 잘 돼서 8제곱 되고 이 8제곱 하는 거는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 연습 많이 했으면 북소수에서 1 플러스 i의 그럼 4제곱은 마이너스 4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 플러스 i의 8제곱은 16이다. 연습 많이 했죠 우리? 이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1 플러스 i 거듭제곱 결과들 잘 체크해 보세요. 복소수 심화 문제에서 당연히 계속 많이 쓰일 겁니다. 자, 이제 유형 첫 번째는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냥 조립제법, 그 다음 근각에서의 관계 등 활용하는 것들 해봤고, 이제 유형 2번은 3차 방정식 x제곱은 뿔마일 혹은 성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를 좀 잘 체크했는데, 오메가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도 어차피 복소수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가는 꼭 잘 외우고 갑시다. 거기 유형 2번 위에 개념 나와 있는데 밑줄 좀 쳐놓을까요? 유형 해결 팁에 밑줄 칠게요.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좀 쓸데없는 것들 좀 줬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를 좀 더 써야 될 것 같네요.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계속 6제곱, 9제곱이 1인 건 다 알고 있죠? 그 세제곱이 1인 거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2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 거기다 또 쓸까요? 3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4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3번, 4번을 잘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쓴 게 언제일 때? x 세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에 대한 개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요번엔 좀 달라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x제곱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허근을 똑같은 오메가를 쓰지만 실제로 그 오메가는 다른 오메가죠. 위에 오메가 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마1 뿔마 루트 3i고 밑엔 2분의 1 뿔마 루트 3i입니다. 결과도 그래서 달라요. 1번 밑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6제곱 해야지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6이에요. 그리고 2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밑줄. 이번에는 3번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얘는 1이에요. 이거 구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특히나 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 어차피 1로 똑같긴 하지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언제는 마일이고 언제는 1이니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 써서 문제 푸는 것들도 이제 앞으로 되게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뭐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78번 하나 일단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어떤 식인지를 잘 보세요. 물론 77, 78 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x세제곱은 1이니까 얘는 우리가 다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체크합시다.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1 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0 이 두 개만 쓰면 됩니다. 이 두 개로만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반은 안 보이니까. 마지막에 발을 써야 되긴 하니까 일단은 정리 일단 해보고 갑시다. 주어져 있는 식들 한번 쭉 체크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로 바꿔놓고요. 플러스 2오메가 세제곱은 2로 바꿔놓으시고요. 뒤에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2오메가도 그냥 써놓고 마지막에 1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요 개념
갖다 쓰시면 되겠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써주고 여기는 3 오메가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겠죠. 정리하면은 5 오메가 플러스 5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정답 구하려고 하니까 5 오메가 플러스 5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쓴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인 걸 알게 돼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5 오메가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이 네 가지가 이제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지의 변형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만 잘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리고 오메가 문제는 대부분 다 이제 480번처럼 나오기 때문에 좀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480번만 제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자, 그런데 이번엔 79번하고 80번은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여기서는 총 4가지 한번 쓰고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6제곱은 1도 한번 다시 써볼까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바도 1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총 5개겠네요. 일단 처음 문제 풀기 전에 이걸 먼저 적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비읍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결과 체크해보죠. 자, 1번 오메가 9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는데 뭐 오메가 9제곱은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금방 체크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한번 하면 6개 보는 거니까 흔히까지는 쉽습니다. 자, 니은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니은도 동그라미. 자, 그리고 디귿은 뭐 누가 봐도 통분하는 거니까요.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은 통분하면은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근데 둘 다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문제. 그래서 1, 이것도 정답.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치지 말고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안 주긴 했는데 아까 전에 요 체크했던 얘 있죠? 얘를 생각보다 사실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얘가 0이잖아요. 실수란 뜻이니까 여기에다 바를 전체적으로 다 씌워도 값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실수니까요. 그리고 0에 바를 씌워봤자 어차피 0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항을 해보면은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건 좀 다르죠. 문제에서 얘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리얼 하나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볼 차례인데 미음은 그냥 뭐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 그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다음 플러스 오메가 바 쓰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결과 얼마겠어? 여기 둘 다 1 들어가니까 1 되겠죠. 미음 맞고요. 자, 마지막 비읍 하나 묻고 정리하죠. 자, 비읍은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통분해 보면은 밑에는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오메가 바 쓰시면 되고요. 위에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2 헷갈리지 말고 써주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1인 애들이에요. 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좀 좋은 점은 얘네가 다 1이라는 거죠. 3분의 3에서 1 오케이. 그럼 얘도 맞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만 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스텝 2에서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스텝 1은 좀 이제 수월하게 잘 가봤고 스텝 2로 넘어가죠. 이제 밑에 3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3차 방정, 4차 방정식의 문제들에서 두 가지 이제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조립제법이나 인수분해 같은 걸 통해서 그 근거계산을 통해서 푸는 유형 하나, 두 번째 오메가가
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자, 유형 3번도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형이 조금 몇 개 다양해서 좀 체크해봤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일단 뭐 1차를 2차 안에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오랜만에 정리해봅시다. 뭐 아마 까먹지는 않을 텐데 이미 이제 뭐 잊어버렸어도 그냥 딱 대충 눈치 보면은 위엔 1차고 밑에 2차네. 대충 뭐 x는 3-2y 대충 바꿔서 넣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는 3-2y를 넣고 이걸 이제 대입하는 거죠. 항상 1차, 2차는 뭐 식을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바로 이제 덧셈 뺄셈인 가감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x에다가 3-2y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3-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y니까 플러스 3-2y 곱하기 y 그 다음에 뒤에는 뭐 y 세제곱 쓰면 되겠죠? y 제곱은 3 정리해볼까요? 그럼 4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니까 3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9y 플러스 뒤에 9 플러스 6 하면 되나요? 플러스 6은 6 그래서 이제 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렇게 또 예쁘게 잘 될 거고 y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답 쓸 때는 y가 1일 때 x를 따로 쓰고 y가 2일 때 x를 따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y가 여기 처음에 이 식이 나와 있잖아요. y가 2면은 x는 마이너스 y가 2면 x 이렇게 1차와 2차 연립을 하면은 얘는 항상 두 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가 제곱의 합이 최소겠죠? 그거는 이렇게 이제 1차, 2차 나오면 천천히 이제 변형해서 대입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4팔이 이제 2차, 2차 나오는데 2차, 2차 나올 때는 좀 이제 특이하긴 해요. 풀이가 2차, 2차를 연립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x, y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항상 인수분해를 하자. 2차, 2차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하나는 x 플러스 y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식을 두 개 쓸게요. 또 하나는 y는 x 두 개 써주시고 당연히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2차, 2차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 2차 꼴로 이제 변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481번처럼 풀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결국 이게 되게 유형도 많고 되게 이제 어지러워 보여도 결국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간 과정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우리는 1차, 2차로 나누고 그 1차식을 2차에 대입해서 그냥 인수분해한다. 그게 끝입니다. 정리하죠. 자, 일단 여기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따로 하시죠. 그럼 여기 총 해가 4개가 나와야겠죠. 자, 1번 케이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 플러스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는 0. 그럼 이제 이 x제곱은 2가 돼서 x는 뿔마이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x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 값 체크해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니까 도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 두 쌍의 먼저 찾았고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두 번째도 이번에 y 대신 x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은 0. 또 정리하면 x제곱이 그냥 4가 되니까 이번에는 x가 뿔마이가 나오겠네요. 근데 그때 y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잘 체크하면은 그 다음 x값 구한다 y값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총 4개 셋 순서쌍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2,
y, y까지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오랜만에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흘러보고 있는 것 같죠?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다 쓰셔야 돼요. 귀찮지만 이렇게 우리가 2차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도 483번도 똑같습니다. 483도 어차피 위에 거 인수분해하고 식 두 개 쪼갠 다음에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거니까 483도 똑같이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84랑 이제 485는 이제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이것도 뭐 엄청 막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실근을 가지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고, 실근을 갖지 않으면 D가 0보다 작다 쓰면 되는데 485 하나만 할까요? 연립방정식 이제 K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자를 하나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y는을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k 플러스 8 이렇게 바꿔놓고 요거를 이제 밑에 식에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은 이제 x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8x 그죠? 그 다음에는 k제곱 쓰면 되고,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x 플러스 k제곱은 0 쓰면 되니까, 여기에서 자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실근이라고 하는 건 x, y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x랑 y랑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x도 실근을 갖지 않는 거죠.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짝수 판별식 쓸까요? k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k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8k 플러스 16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3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연립 2차나 이런 거 풀 때 뭐 미지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하고 해가 없어? 그러면 뭐 판별식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어차피 2차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3차, 4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연립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당연히 붙은 거고요. 이제 활용 같은 경우는 뭐 식만 우리가 잘 세우면 되는 거니까 뭐 식만 한번 천천히 세워보고 가죠. 자, 여기는 이제 계산은 좀 생략하고 식만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486. 자,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의 1, 2, 3학년 학생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학년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1, 2, 3학년 학생 수의 곱은 210이다. 우리 그러면은 뭐 x, y, z 그냥 이런 식으로 쓸까요? 아니 알파벳 탑 안바로 써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편한 대로 1번 칸을 곱은 210. 그 다음 나 2학년 학생 수는 1학년 학생 수보다 한 명이 적고 3학년 학생 수보다 한 명이 많다라고 했는데, 식을 좀 세우면 되겠죠. 2학년 학생 수 우리가 2학년을 y로 안 쓰니까 y는 1학년 학생 수보다 한 명이 적대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3학 그리고 2학년 학생 수 y는 3학년 학생 수보다 어떻게 한 명이 많대요. z보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리고 뭐 문자를 하나로 그럼 통일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x는 이제 y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 z는 이제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리하면 결국 여기 위에 있는 식이 결국 x, y, z를 우리가 2학년 형태의 식인 y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210 쓰시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거 풀 때의 포인트는 어차피 뭐 학생 수가 뭐 분수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연속하는 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곱 뺐을 때 210 되는 거는 이제 765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10 나오니까 그럼 제일 큰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5 하면 되겠다. 이게 아까는 x, y, z였으니까 결국 1학년 학생 수는 7명이다.
답을 다 구해버렸네 갑자기. 이건 사실 방정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차피 저거 전개해서 쓰면은 또 편하긴 한데 굳이 정식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진짜 식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487.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32고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그림에 미지수를 표현해 주세요. AB 길이를 x, 그 다음에 이제 CD 길이를 y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둘레 길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10은 30, 그래서 x 플러스 y는 20.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 넓이 그 다음 뭐 딱히 다른 건 없죠. 식을 그럼 하나 더 찾아야 되긴 하거든요. 문자가 두 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 즉 BD의 길이를 이제 피타고라스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까지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BD의 제곱을 두 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49 아니면 y제곱 플러스 9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이 둘이 같으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얼마? 40. 이것도 연립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바로 돼가지고 x 플러스 y가 아까는 20이었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y는 그냥 얼마? 2 하면 되겠네요. 더한 게 20이고 뺀 게 2니까 그럼 길이들은 그냥 하나씩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9랑 10을 그냥 바로 나와요. 얘도 뭐 원래는 1차, 2차 연립을 목표로 문제를 냈지만 너무 쉽게 그냥 끝나버렸죠 문제가. 나중에 넓이 천천히 계산하시고요. 복습하면서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 488. 정육면체 그림이 없으니까 식을 잘 천천히 체크해보죠. 정육면체 A와 밑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각각 정육면체 A의 한 모세기보다 2만큼씩 더 길고 높이는 1만큼 더 짧은 직육면체 B가 있다고 하는데 뭐 혹시나 뭐 눈으로 잘 못 보겠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돼요.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A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자고 했냐면은 밑면의 길이 한 모세기보다 이만큼씩 더 길대요. 밑면의 가로와 세로가. 그래서 이제 2씩 늘렸나 봐요. 그리고 높이는 1만큼 이제 짧았다. 그러니까 조금 높이는 줄어드는 대신에 옆면하고 뒷면은 좀 늘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A 플러스 2, 여기도 A 플러스 2, 여기는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A 정육면체, 이거 B 직육면체. 근데 이제 부피, B의 부피가 A 부피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B 부피는 그리고 A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겠고 그 다음 그거는 우리가 원래 부피 A 세제곱의 2배 하면 되겠죠. 요거 그냥 풀면 되겠죠 여러분? 조립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3번까지 하고 첫 다섯 세트 넘어갑시다. 자, 48 가시고 자, 요번에도 가로 세로 길이가 10과 6인 직사각형모의 철판에 네 귀퉁이를 각각 x만큼 잘라내서 부피가 24가 됐다고 했는데 뭐 철판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도 되고요. 여기 10이랑 6인데 이제 x씩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걸로 만든 이제 직육면체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직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만 우리가 잘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로는 요만큼이 될 텐데 요거는 10-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세로도 이제 6
10-2x가 되겠죠. 높이는 얘가 높이가 됩니다. 그림 잘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피식은 그냥 얘를 해서 곱한 거 되니까, 그래서 x 10-2x 6-2x는 24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풀 때 팁은 4로 나누고 출발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크지 않으시고 또 잘 조립제법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0번도 보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분의 5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1m 간격을 두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 그 직사각형 꽃밭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의 길이가 15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울타리 꽃밭을 미술로 놔버렸죠. 꽃밭의 가로와 세로를 A랑 B라고 여러분들 두시고, 이제 여기 1씩 더 추가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긴 한데, 일단은 뭐 첫 번째 여기 2분의 5 나왔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분의 25 하나 일단씩 써주시고, 피타고라스 뺄게 더 있을 게 없죠. 근데 울타리의 길이가 15래요. 이 울타리의 길이를 생각해 보는데 여기가 A니까요. 여기 1, 여기도 1이라서 여기 가로는 A 플러스 2고 세로는 B 1, 1이니까 B 플러스 2죠. 그럼 둘레면은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니까 2, A 플러스 B 플러스 4 해가지고 그거는 10. 그래서 연립하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단순한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 잘 정리해서 문자 하나로 만들고 인수분해해서 풀시면 됩니다. 분수가 있어 조금 그렇긴 한데 잘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정방정식. 사실 이제 부정방정식도 이제 우리가 많이 되게 힘들어해. 왜냐면은 경험을 많이 못 해가지고. 거기 필기만 좀 할까요? 위에 1번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을 주는 문제 몇 줄 칠까요? 부정방정식이 이제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의 뜻입니다. 해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 개수가 식개수보다 많을 때, 그리고 거기다 조건이 달려 있을 때. 1번 밑줄 차셨나요?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 주는 문제. 이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무조건 정수 조건 나오는 건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실수 조건 문제는 쓰세요. 밑줄에 밑줄 치고.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완전 제곱꼴 아니면 판별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물론 문제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부정방정식인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이유는 문자가 두 개인데 왜 식이 한 개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거야. 그런 거면 조건을 잘 보고, 1번처럼 정수 자연수 조건이면 인수분해해서 풀고, 2번처럼 실수 조건이면은 판별식이나 완전제곱꼴로 문제를 풀자. 그럼 491번 가볼까요? 1보다 큰 세자연수 ax, y에 대하여, 여기는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리고 심지어 1보다 크다고 했네요. 그럼 이거는 조건 하나 나와 있는데 문자가 지금 3개나 있죠. 그럼 이건 무조건 써주세요. 이게 부정방정식인 걸 알아요. 491번. 왜냐면 식이 너무 적거든. 그리고 자연수 조건이 있어.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인 걸 눈치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이미 돼 있으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사실 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뭐였냐면요, 이런 식으로 둘이 돼 있으면 사실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게 어차피 a, x, y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뭐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서 얘는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다 정수.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1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1, 이렇게 이제 케이스. 아니면 두 번째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거나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그래도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건이 이제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밑에 식 정리해 보면은 이제 x 빼기 y가 y 빼기 x가 2인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둘은 딱 2 차이 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y 이걸 y는 이라고 쓸까요? y는 위에 있는 식이 바꿔야 되니까 y는 x 플러스 2라고 그냥 쓰고 이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은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정리해보면은 결국 a x 마이너스 1이 5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자연수끼리 곱해서 5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1이고 얘가 5고 얘가 1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둘 다 1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x는 2가 되고 a는 5가 되고 x가 2니까 y는 3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a가 5, y가 x가 2, y가 4. 이거 잘못 묶었구나. x로 묶어야죠. a랑 x랑 차이 묶어봅시다. 그래서 a는 5, 그 다음에 a는 7.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그냥 14 나오는데 여기 하나 더 구해봐야죠. 최소값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해보셔야 돼요. 방법은 똑같죠? 여기도 y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똑같네. 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x를 묶으면은 a 마이너스 1은 그래서 여기도 얘가 5고 얘가 1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5고 a는 2 나오는데 y가 갑자기 9가 되죠. 여기 다 더하면은 이 값은 16. 그래서 최소값은 14.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 다 마무리했으니까 줬다가 스텝 2, 3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